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이제 갤럭시 S23 시리즈의 공개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S23 시리즈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몇 달 전에 상당 부분 유출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3가 어떤 제품으로 나오는지, 출시 전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갤럭시 S23에서는 디자인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S22를 보면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카메라 섬이 있는 컨투어 컷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를 보면 카메라 섬 없이 후면에 렌즈만 떠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상 디자인을 보면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울트라처럼 카메라 섬이 없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딱히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바로 컨투어 컷 디자인이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S22 시리즈 때 뭔가 갤럭시가 드디어 자기만의 색을 좀 찾은 건가? 딱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게 좀 바뀐다고 하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더 깔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S23의 메인 색상은 핑크와 그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유출된 광고 이미지를 보면 플러스 모델은 핑크 색상을 하고 있고요. 울트라는 그린 색상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본형은 바닐라색이 대표 색상이라고 합니다. 핑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나왔던 컬러이긴 한데 기존에는 연핑크였다면 이번엔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존과는 많이 다른 좀 그런 핑크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울트라는 기본적으로 4가지 컬러로 나올 예정인데요. 팬텀 블랙, 그린, 라벤더, 그리고 크림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22 울트라보다는 좀 더 연한 계열의 색상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린의 경우 올리브 계열의 그린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크림과 라벤더는 Z 플립 3의 색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기본형은 6.1인치, 플러스는 6.6, 그리고 울트라는 6.8인치로 기존과 동일한 크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형의 경우 화면 최대 밝기는 1750니트까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300니트를 지원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울트라의 경우는 2000니트 이상 지원될 거란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존과 같은 1750니트까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는 기존 S22 울트라보다 좀 더 선명한 화면을 가질 거라고 합니다. 이건 S23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120Hz 주사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코닝사에서 만든 최신 강화 유리입니다. 이 빅터스2는 올해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등 여러가지 제품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S22에서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내구도가 약 15%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다만 내구도가 좋아지는 만큼 조금은 무거워질 예정입니다. 카메라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5000만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 1000만화소의 망원 렌즈까지 해서 총 3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울트라 모델에는 원래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최근 삼성에서는 새로운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HP2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2억 화소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센서가 이번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S23 울트라는 야간 촬영 기능이 대폭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S22에서는 나이토그래피라는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 기능을 좀 더 발전시켜서 S23 울트라의 야간 사진 품질을 향상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을 보면 칩셋은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가고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8GB의 램, 울트라에는 12GB의 램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기본형과 플러스는 256GB가 제공이 되고요. 울트라는 256, 512, 마지막으로 1TB 옵션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지역에 따라 나눠서 탑재됐잖아요. 이번에는 전량 모두 스냅드래곤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현재 S23의 성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쪽에서는 성능이 많이 발전할 거다, 또 어떤 쪽에서는 성능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하지는 못할 거다, 기대에 좀 못 미칠 거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나온 S23의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보통 4000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칩셋을 가진 다른 스마트폰의 경우는 5000점이 넘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발열을 잡지 못해서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4600점이 넘는 점수는 전작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된 건 맞습니다. 거의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프로에 들어간 A16 성능과 차이가 나는 건 아쉽긴 하지만요.
지난 S22에서 GOS 논란이 워낙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S23의 쿨링 시스템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면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고 플러스 모델에는 히트파이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아예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베이퍼 챔버 시스템이 가장 높은 냉각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울트라에만 들어갈 거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울트라에만 들어갈지 모든 모델에 들어갈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발열은 스마트폰이 최대 성능을 발휘할 때 소비 전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AP의 성능이 좋으면 굳이 최대 성능까지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발열도 적어지게 됩니다. 스냅드래곤 8 2세대의 경우 전력 효율이 40% 정도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만큼 발열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기존에 이 발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원가 절감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쿨링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구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배터리의 경우 기본 모델은 3900mAh, 플러스는 4700mAh로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전작과 비교해서 200mAh씩 늘어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울트라에는 50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충전 속도는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에만 45W 고속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3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언팩 행사의 초대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대면 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S23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정식 출시일은 2월 중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갤럭시 S23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확실히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갤럭시 특성상 거의 이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폰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고요. 이제 또 갤럭시가 나오면 저희가 또 재미난 리뷰로 돌아올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